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702만원입니다. 드디어 1번 계좌 700만원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플러스 54만원이고요. 휴마시스가 저한테 상당히 효자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그 덕분으로 휴마시스하고 엑세스바이오, SD 바이오센스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를 단타 매매를 하면서 오늘 수익이 조금 났고요. 그 다음 오늘 그 달력을 보니까 31일 날이 월요일인데 이게 이제 설 연휴에 들어가서 공휴일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2일까지가 아니죠, 2월 1일까지가 공휴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월의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전체 마감을 해야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다행히 85만원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면 1월 첫 번째 주에 230만원, 일주일 만에 230만원 수익을 올렸습니다. 물론 이제 안철수 관련주 때문이었고요. 그 다음 1월 둘째 주에 가면서 벌었는 230만원에 100만원을 더 보태가지고 마이너스 100만원으로 확 떨어졌습니다. 물론 안철수 관련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리 좋더라도 어느 정도 올라오면 이익 실현을 하고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철수 관련주를 중간에 손절을 다 했고 2번 계좌를 완전히 손절을 하고 그다음 1번 계좌를 가지고 이제 제가 항상 보고 있던 종목들 중심으로 매매를 했었고 그 중에 특히 진단키트 관련주에서 제가 예상했던 게 그대로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휴마시스인데요. 제가 휴마시스를 여기 이날 잡았습니다. 제일 마지막 빠졌다가 들어올린 이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뉴스가 뭐였느냐면 오미크론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폭증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지만 이게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었죠. 외국에서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 우리나라도 결과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로 이제 여기서 잡았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서 이익 실현 또 다시 잡고 이익 실현 이렇게 해서 이날 다 정리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SD 바이오센스로 갔다가 다시 휴마시스로 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잡았었고, 어제 휴마시스를 200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거 다 팔고 휴마시스만 200만원 남겨놨는데요. 오늘 운 좋게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게 계속 가지고 그냥 상한가 먹지는 못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휴마시스 매매한 거 보시면 어제 저녁에 미정씨가 또 빠져버렸기 때문에요. 시장 상황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보시면 아침에 이게 지수가 눌리다가 다시 들어올렸습니다.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또 하락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거의 한 5% 가까이 빠졌고, 그래서 이런 연유로 인해서 그게 뭐죠? GDP가 미국 성장률이 좋게 나왔답니다. 좋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해석될지가 상당히 관심사였고, 결과적으로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가 높진 않았지만 한 플러스, 나스닥 기준으로 한 플러스 한 1% 이상 계속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분위기가 좀 살아났고, 일본 증시도 어제 빠진 거를 다시 거의 다 만회를 했죠. 플러스 한 2% 정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빠지다가 매수세가 들어와서 이제 다시 들어올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 한 760억, 기관 한 770억 정도 매수 들어왔는데 매수량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가볍게 그냥 들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시장 상황이
하락이 멈추고 반등하는 모습으로 연휴를 앞둔 날 치고는 괜찮은 모습 모양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마시스 2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아침에 놀렸다가 들어올렸기 때문에요. 바로 매도를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물론 이제 지나고 나서 상한가 들어가고 보면 200만원 가지고 가만히 있었으면 60만원 벌었을 텐데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 것보다 적게 나왔죠, 수익이. 실제로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위로 올라갈지 밑으로 빠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 휴마시스를 50만원, 50만원에서 상당히 빨리 팔았습니다. 24,750원에 팔았으니까요. 여기쯤에서 팔았네요. 왜 여기서 팔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꺾일 때 팔아야 되는데. 저지간 여기서 100만원치를 이익 실현했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일단 수익을 챙기자는 관점으로, 이게 한 10% 정도 올라왔을 때니까, 한 10만원 정도 챙겨 놓자. 다시 내려오더라도, 일단 오늘 마지막 날은 수익을 올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익 실현했고, 그 다음 나머지는 계속 가지고 가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팔았습니다. 맨 끝에 가서, 휴마시스를 28,200원. 이게 왜 28,200원이냐면, 상한가에 파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이거 한 200원 정도 사게 팔아도 거의 한 28%, 29%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그냥 남겨놓자. 이게 왜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호가장 보시면, 요 28,200원에서 상당히 공방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막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만약 여기서 확 빠져버리면 툭 떨어지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00만원 적게 먹고 팔자. 그래도 한 29% 정도 나오니까요. 그럼 29%나 이 정도 먹으면 만족한다 이러고 여기서 일단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마시스 100만원을 여기서 파는 거 요거 20만원 아니죠. 30% 정도 잡으면 한 30만원 정도 되겠죠. 한 28만원 정도 되겠죠. 28만원 잡고 그 다음 여기 10%대 또 했으니까 합치면 38만원 정도 나왔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이제 제가 추가로 수익이 났던 부분은 SD 바이오 센서하고 액세스 바이오 여기서 이제 수익이 조금 났습니다. 그러니까, 액세스 바이오를 19,800원에 팔았거든요. 여기서 팔았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잡았다가, 액세스 바이오가 18,550원에 잡았죠. 여기서 잡았다가, 딱 요 뜨기 전에, 여기서 잡았다가, 여기 딱 꺾이는 지점 19,800원 여기에서 이익 실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수익 났고 그 다음 SD 바이오센서도 59,100원에 잡아가지고 떠오르기 전에 요때 여기서 잡아가지고 최종적으로 64,400원에 마지막 거의 끝날 쯤에 여기서 매도를 해서 이익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던 이유는 휴마시스가 마지막에 밀어 올리니까 따라 올라갈 것 같았어요. 같은 테마주니까. 그래서 휴마시스 끌어올라갈 때 여기서 같이 이제 잡아가지고 진단키트 관련주에서 오늘 합쳐서 다른 거는 그냥 단타로 뭐 이런 거는 샀다 팔았다 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고요. 진단키트, 휴마시스, 그다음 SD 바이오센서하고 액세스 바이오 이 세 종목으로 오늘 54만원 수익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마감을 하게 됐고요. 다 팔아버린 이유는 지금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나쁘지 않게 보입니다. 미국 선물 지수도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지수로 봤을 때도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했다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이 열린다면 제가 종목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진단키트도 그렇고 다른 종목들도 이제 매수를 했을 건데 1월 2일까지니까 2월 2일까지니까 2일이면 수요일입니다. 월, 화, 수 3일을 쉬기 때문에 요즘같이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 특히나 미국 증시 같은 거 보시면 나스닥 지수 보시면은 충분히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또 더 빠지는 그리고 여기서 들어올릴 줄 알았는데 또 더 빠지고 있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 예상한다는 건 사실상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올라가더라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중에 다시 또 빠져버리면은 완전히 도루묵이 돼버리겠죠. 그리고 또 그 부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지금 2월 중순쯤에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 타결이 안 된다면 2월 중순쯤 공격할 것 같다 그러면 2월 초순부터 반응이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연휴가 끝나고 나서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 간다면은 국제유가 급등이나 증시 하락 이런 쪽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거의 악재가 해소된 게 아닙니다.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당장 공격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잠시 이제 멈춰 있는 상태고 현재 그 외신 뉴스를 보면 2월 중순쯤 행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나 유럽 EU 쪽에서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넣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에 하나 어떤 그 충돌하는 현상이 나와버린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상황이 발생해버린다면 연쇄적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중국이 대만 공격하는 이런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고요. 북한이 또 그 미사일을 계속 지금 쏘고 있죠. 핵실험 이런 문제가 또 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건들이 일어난다면 전혀 예기치 못하게 급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긴 연휴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고 그냥 지금 뭐 정상적으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었다면 우량주를 가지고 있으면 특히나 오늘 같은 날 연휴를 앞두고 매도하는 물량을 잡아서 대기하면 연휴 끝나고 나서 시장이 좋아지면 이제 급등할 수 있으니까 가져가는 게 좋겠지만 지금처럼 불안할 때는 종목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만큼 더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모든 종목을 전부 다 그 이익 실현 해버렸습니다. 휴마시스가 상한가 들어갔지만 그것조차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 오늘 뭐 덴마크인가 어느 나라에서는 그 총리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코로나가 거의 이제 끝나가기 때문에 일상으로 돌아간다 이런 식의 표현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숫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그 오미크론의 증상이 뭐 독감 정도 수준 이렇게 되면 봉쇄가 다 풀려버린다는 얘기죠. 걸려도 크게 심하지만 않다면 그냥 그 일상생활로 돌아간다 이렇게 하게 되면 완전히 또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그 코로나의 악재로 작용했던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화장품 관련주 같은 이런 종목들이 급 반등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거꾸로 진단키트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현금화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그 연휴 끝나고 혹은 시간의 거래에서 만약에 또 가격이 또 하락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만약 잡는다면 어떤 종목 잡을까 고민하고 있는 종목 중에 대체로 코프라 같은 이런 종목 이건 이제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입니다. 너무 많이 빠졌죠.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그리고 BGF에 인수된다는 그 인수가 되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급등하고 있다가 시장이 안 좋아서 지금 계속 끌려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정도 선은 방어된다고 봤는데 이 내려온 이 부분은 지수가 급락하면서 따라서 내려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수만 안정을 찾는다면 다시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종목 혹은 북한 도발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이럴 때 그 오히려 대화 모드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신혼 같은 종목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진단키트 쪽은 휴마시스가 지금 오늘 이익 실현해 버렸기 때문에요. 엑세스 바이오도 그 괜찮아 보이고 한데 이 부분은 이익 실현했는데 다시 들어갔다가 손실 보면 조금 그 속쓰리죠. 그래서 일단 먹은 걸로 만족하고 이건 그냥 건너뛰고 그다음 이제 저는 역으로 코로나 부분에 대한 게 확진자는 많이 나오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쪽으로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화장품 관련주 잉글우드랩 같은 종목 그다음 안철수 테마로 인해서 지금 그 안철수 후보 지지율 하락으로 인해서 많이 빠졌는데요. 이제 그 좀 많이 빠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랩이라는 회사 자체의 어떤 가치로 봤을 때 이 정도는 충분히 지키지 않겠느냐 싶어서 요 종목 정도 요런 종목들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안철수 테마로서의 안랩이 아니고 보안 관료주로서의 안랩을 한번 잡아보는 것이 어떨까 대충 요런 종목들을 개인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또 뭐 긴 연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매하기는 그렇고요.
연휴 끝나고 나서 그런 종목들을 시장 상황 봐가면서 연휴가 끝났는데 확진자가 뭐 10만 명 이렇게 나온다면 다시 또 진단키트를 노려봐야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엑세스바이오나 SD바이오센스 이쪽으로 지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확진자가 뭐 만 몇천 명 이선으로 계속 간다면 오히려 화장품 관련주 쪽 이런 쪽을 한번 노려봤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것을 해서 1월 달에 참 개인적으로는 다사다난했습니다. 첫 주에 워낙 너무 많은 수익이 나가지고 거기 흥분해가지고 또 두 번째 주에 가서 버는 거 다 까먹고 100만 원 마이너스 났을 때는 이게 좀 위기감도 느꼈습니다. 너무 잘 돼가지고 자신감이 너무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항상 그랬습니다. 자신감 붙었을 때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위기 상황이 닥치면 다시 이제 조심합니다. 긴장해가지고 차곡차곡 한 걸음씩 해가지고 이번에도 또 다시 만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월을 수익 마감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2월 달부터는 좀 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한 종목에 들어가서 크게 먹는 이런 개념보다는 시장이 워낙 불확실하니까요. 100만 원 끊어가지고 매일매일 조금씩 수익을 꾸준하게 올릴 수 있는 욕심부려서 한꺼번에 확 들어갔을 때 손실이 크니까 종목당 100만 원 혹은 200만 원 해가지고 짧게 수익을 챙기는 이런 방향으로 하다가 시장이 확실히 금리 인상 우려감에 대한 반영이 다 끝나고 시장이 돌아선다는 느낌이 들 때, 그럴 때 본격적으로 배팅을 하는 걸로, 그때는 이제 2번 계좌, 1번 계좌 둘 다 사용해가지고, 배팅하는 걸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여전히 시장은, 불확실하다. 미증 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연휴는 그냥 사심 없이 모든 걸 싹 잊어버리고 푹 쉬고, 연휴 이후에 다시 새롭게 열심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1월달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모두 말씀드렸고요. 설 명절 잘 보내시고 휴식 충분히 취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2월달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